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루 드림스 시간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을 통해서 위약 효과라고 할 수 있는 플라세보, 노세보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짜약의 위력을 우리 이제 알아봤는데, 더불어서 제가 그 스트레스 힘, 완공, 또 인듀어 책을 같이 소개시켜 드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이 플라세보 효과를 통해서 믿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공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비과학적이지만, 믿음은 아무리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비과학적이다. 진실은 이 둘 사이 어느 중간에 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우리가 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플라세보, 가짜약, 속임약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짜 주사는 어떨까요? 가짜 수술은 어떨까요? 그리고 약도 그 크기와 색깔이 다르잖아요. 크기와 색깔이 다르면 우리 인체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까요? 그것에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 드릴 텐데, 관련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배우는 것도 되게 유익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는가가 우리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교훈 안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위약 효과, 그리고 가짜약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서 나온 결과, 가짜 주사, 가짜 수술까지 나온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항우울제 6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47건 중 진짜 약이 속임량을 능가한 것은 겨우 21회였다. 반타적도 안 되는 수치이다. 또한 FDA는 약이 속임약보다 정확히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이어야 하는지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임상인은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로 사람의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47건의 임상시험에서 호전된 환자의 점수로 평균을 내보니 진짜 약은 속임약보다 2점밖에 높지 않았다.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이자 속임약 연구 프로그램의 부책임자였던 어빈 키어 씨는 이 차이가 미미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거는 약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속임약과 비교를 한 거예요. 속임약과 비교해서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정신치료 관련된 약이 다른 여타 치료제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약의 파워가 약하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그만큼 또 이 속임약, 이 플라세보 효과가 되게 크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약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 약의 색깔과 크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임약의 기능은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파란 속임약은 사람을 졸리게 하는 반면, 붉은색이나 분홍색 속임약은 각성의 효과를 유발했다. 1970년대 신시내티 대학교 교수들은 의대 2학년 학생 57명을 선발해 4개 그룹으로 나눴다. 그중 2그룹은 분홍색 알약을 받고 2그룹은 파란색 알약을 받았다. 같은 색 약을 받은 그룹 안에서도 한 그룹은 한 알, 한 그룹은 2알을 받았다. 모든 알은 가짜였다. 학생들은 약을 먹은 후 1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실험실로 돌아가 자신의 기분을 평가하는 양식을 작성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알약 2알을 받은 학생이 한 알만 받은 학생보다 반응이 강력했다. 그리고 강의 후 정신이 몽롱해졌다는 학생이 파란 약 그룹에서는 66%였지만 분홍약 그룹에서는 26%에 불과했다. 의료윤리학자 데니얼 머머는 캡슐이나 알약의 색깔이 먹는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차가운 색인 반면 빨간색과 분홍색은 따뜻한 색이다. 텍사스에서 진행된 연구는 빨간색과 검은색 캡슐이 가장 강력하고 하얀색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머머는 이렇게 썼다. 색에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는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졸리고 빨간 약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 중간 크기보다 커다란 알약의 효능이 세고 색이 여러 개일수록 약균은 강해진다. 알약의 크기와 색깔에 관한 연구를 보면 궁금해진다. 약의 타가메트, 벨라팍신, 자이프렉사, 아빌리파이, 콘서타 같은 이름을 양각이나 음각으로 새기는 것도 먹는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줄까? 제약회사는 의미심장한 상표명을 신중하게 결정해 붙이면 약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리라 기대하지 않을까? 확실히 이름은 중요하다. 약의 이름은 대개 긴 음절로 구성되고 약에 들어간 기술력을 암시한다. 속임약을 팀이라 부를 수는 없지 않나?
이름을 들었을 때 시험관과 꽃잎 형태의 불꽃을 내뿜는 분쟁 번화가 떠올려야 한다. 약의 이름은 아빌리파이의 능력, 콘소타의 조화처럼 발음할 때 건강히 가져다 주는 순수한 평온함을 내포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세계가 확고한 의미를 가진다. 두통 치료의 경우 속임약은 알약보다 주사가 더 신뢰감을 준다. 이미트렉스라고 하는 약 처음 나왔을 때는 주사로만 투약할 수 있었다가 이후 캡슐과 비경 스프레이 형태가 나왔다. 약의 메타 분석할 연구진은 편두통 치료 실험 35건에서 이미트렉스와 속임약을 비교해봤다. 그랬더니 두통이 약해지거나 사라졌다고 한 환자는 알약 형태의 속임약을 먹은 환자 중 25.7% 뿐이었다. 그에 반해 속임약 주사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2.4%가 편안해졌다고 응답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다. 실험을 1000회 반복했을 때 이 수치가 우연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는 2번뿐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를 거듭해도 가짜 약을 주사로 맞은 환자가 약을 먹은 환자보다 고통을 더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주사바늘 때문일까? 주사기의 밀대를 누르면 신통방통하다고 하는 용액이 피부에 침투해 근육으로 들어간 후 순환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곡선을 이루는 뼈에 갇힌 붉은 심장으로 들어간다. 알약은 조용하고 간단하며 은근한 듯 평범한 마법을 부린다. 하지만 주사에는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다. 속임약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해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진화생물학자이자 사회생물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는 역사 속 속임수를 추적하던 중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상이 뇌의 생리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프던 환자도 강력한 진통제라는 설명을 듣고 가짜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것이다. 사실 약을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인간의 뇌는 예상을 한다. 알려진 미래를 대비하고 고통을 느낄 경우 엔돌핀을 내보낸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뇌와 신경 전달 물질도 치료에 대비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추론, 또 교훈이 있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다고 했었을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강도는 얼마큼인가 라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입니다. 네, 가짜 주사가 가짜 약보다 두통 분야에서는 더 효과가 더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뭐죠?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유약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가짜 수술은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가짜 약보다 가짜 주사가 더 셌으니 가짜 수술은 더 세지 않을까? 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튀는 약과 날카로운 주사 바늘보다 더 강력한 속임약이 있다. 바로 가짜 수술이다. 역시 예상대로 가짜 수술은 더 우리 인지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파워가 있을 것이다. 수술은 힘이 있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더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다 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시했고 효과도 아주 뛰어나다. 윤리적인 비판 같은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짜 수술은 존재한다.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캔자스 시티의 수술팀과 시애틀의 수술팀이 중증 협심증 환자의 결찰 수술, 클립을 이용해 관이나 튜브를 닫는 수술로 이중 맹검 실험을 진행했다. 환자들은 협심증으로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며 통증이 가슴에 시작해 말단부까지 퍼지고 있었다. 실험에 참가한 의사들은 수술실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환자가 진짜 결찰 수술을 받고 어느 환자가 안 받았는지 듣지 못했다. 모든 환자의 흉부를 갈라서 열고 심장을 들어 올린 상태였다. 그러나 혈액이 심장에 더 잘 들어가도록 동맥의 경로를 바꾼 환자는 이 중 절반이었다. 모든 환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봉합했고 심장병 전문의는 환자의 수술이 진짜와 가짜 중 무엇이었는지 모르는 채 진찰했다. 이건 지금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을까? 관상동맥 결찰 수술을 진짜로 받은 환자는 67%가 주관적으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통증 완화, 활력 증가를 보고했다. 그런데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환자는 무려 87%였다.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환자도 진짜 수술 그룹에서는 34%, 가짜 수술 그룹에서는 42% 감소했다. 두 그룹 다 운동 시간이 늘었지만 대체로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운동 능력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더 높아졌다. 가짜 수술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곧바로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숨을 깊이 들여 마실 수 있어요. 95% 다 나았다고 추측한 이 환자는 수술 전까지 하루 5번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었지만 수술 후에는 첫 5주 동안 12회만 복용했다. 자, 개인적으로는 많은 연구를 보지 않았지만 요거는 참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다 다르잖아요. 또 이때는 1950년대니까 이때와 지금의 수술 어떤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수술이 이때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짜 수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가짜 수술에서도 플라세보 효과는 판을 친다. 또 의외로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또 얼마나 깊게 믿는가가 중요하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짜 수술은 메스가 아니라 최첨단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레이저 하면 뭔가 최첨단이야, 최첨단 레이저야.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거죠. 더 믿음이 가니까 플라세보 효과도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경심금 레이저 혈관 재건술이라는 수술이 있다. 양쪽 갈비뼈 사이에 흉부 한쪽을 절개하고 심장 외막을 제거해 심근을 노출시킨다. 그런 다음 심근에 직접 레이저빔을 쏘면 길이 생기며 혈액이 흐르게 된다. 그런 식으로 심장에 꽉 막힌 부분을 뚫으면 산소로 풍부한 혈액이 심장을 적신다. 마지막으로 심장 외막을 제자리에 놓고 봉합한다. 2000년 미국에서 연구 논문이 하나 발표됐다. 중병 환자 300명이 TMLR 관련 수술을 받은 속임약 대조군 실험에 참가했다. 90%는 이전에 우회수를 받았고 65%는 심장마비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환자는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가짜 수술 그룹에게는 레이저 치료를 하는 신용만 했다. 저횟수 그룹은 레이저 15회, 고횟수 그룹은 레이저 25회를 맞았다. 수술 6개월 후 세 그룹에 차이가 없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모든 환자가 눈에 띄게 호전됐고 건강해졌다는 가짜 수술 환자는 고횟수 환자보다 8%나 많았다. 운동 내성은 전원이 증가했고 협심증은 줄어들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썼다.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에는 환자를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최근 환자들은 레이저라는 단어만 붙으면 관심을 보인다. 가짜 수술은 심장, 디스크, 좌골신경, 망가진 무릎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현기증, 이명, 청력 손실을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환자의 뇌에도 가짜 수술이 사용된다. 도파민 부족의 원인인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짜 수술은 아주 강력한 치료법이다. 연구자들은 가짜 수술을 받은 후 환자의 도파민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체 일부가 마비된 파킨슨병 환자에게 팔, 다리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대수술을 했다는 말만 해도 지독한 경련이 개선된다. 수술 자국을 보고 최첨단 수술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한동안이지만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았다. 엔돌핀이 분비되며 수술에 대한 희망, 믿음이 흑질의 도파민 분비량을 늘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흑질은 우리가 왈츠를 추거나 달리거나 걷거나 넘어진 순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다. 이렇게 속임약 치료는 방법과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뭐죠? 방법과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환자는 파란 약을 먹으면 졸음을 느끼고 빨간 약을 먹으면 정신이 또렷해진다. 중간 크기의 약보다 커다란 약이 더 강력하다고 인식한다. 그런데 왜 정신양리학은 이런 고급 정보를 연구와 개발에 참작하지 않을까? 왜 항우울제는 베네치아의 석양과 플로리다의 따뜻한 날씨를 연상시키는 예쁜 다홍색이 아니지? 라이트시처럼 막다른 길에선 환자에게 가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기나 형태와 상관없이 아무 약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가짜 전지엽 절제술, 가짜 내심부 자극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존하는 수술 중 가장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TMLR을 가짜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TMLR은 환자의 머리 위로 자석을 움직이는 수술로 자력이 뇌 자기자궁과 충돌해 신경세포의 경로를 바꾼다. 뇌를 꽉 막고 심한 정신질환을 유발하던 신경세포들이 흩어져 우울증의 부스러기, 조증의 조각과 함께 사라지며 환자에게 제정신을 돌려준다. 경두계 자기 자극술과 미주신경 자극, 피하에 배터리 팩을 설치하고 전선을 인체의 미주신경과 연결해 뇌에 지속적으로 전류를 흘려보낸다. 자극술은 우울증에 경미한 사람의 고통을 완화해준다. 하지만 이 치료법들은 속임약으로 사용하기에도 완벽한 재능과 특징을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아주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약물 연구는 임상시험에서 속임약을 이길 만큼 강력한 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십 년 동안 정신의학계는 속임약이 약물 연구의 큰 장애물이라고 한탄했다. 이중 맹금을 연구의 절반 이상에서 설탕으로 만든 약이 프로작, 졸로푸트, 이펙사 캡슐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나 능가했기 때문이다. 기억하겠지만 성공한 실험의 경우도 실제 약을 써서 얻은 이득이 속임약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의학계가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상대로 경멸할 것이 아니라 속임약 그 자체를 치료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속임약이 실제 약을 능가한다. 심지어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속임약의 성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왜 아무도 하지 않는단 말인가? 게다가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실제 약이 기어이 속임약을 꺾었을 때 약을 먹은 환자가 진짜 약에서 속임약 효과를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약 기운은 일한다 라는 말도 있는데 말이다.
특히 이런 정신질환 관련된 분야, 우리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른 분야보다 그죠? 속임약을 완벽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바꾸자. 이게 그만큼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 정신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이 속임약이 이렇게 예상외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속임약 또 이런 플라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대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고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인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영상에서 오늘은 한 단계 나아가면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믿음을 갖는가, 또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목적을 강하게 믿을수록 더 긍정적일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신질환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좀 깨어있는 의사분들하고 이 책 놓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시면서 같이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힘에 대해서 새삼 다시 알 수 있는 대목, 또 믿음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즐겁게 읽으시고 실제 도움 받으실 분 받고 또 이런 이쪽 세계 정신질환과 약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덕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